그죠? 10점인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우리 법인세도 그렇지만, 세법 쪽 실기는요, 시험에 낚시를 좀 많이 파요. 특히 세무 1급은 정말 많이 파요. 세무 1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세한 것까지 다 물어봐요. 자세한 것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하실 거 하나 설명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실기는 뭐니 해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요. 그죠? 신고서인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 시기와 공급가액은 항상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어느 한 날짜면 그날 다 때려버리겠다는 뜻이고요. 공급가액이. 만약에 공급 시기가 나누어져 있으면 나누어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장기 할부 배웠죠. 장기 할부는 우리 법인세에서 이미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대금 받는 기간까지가 1년 이상인 거. 그렇죠? 그게 장기 할부고, 요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중간 지급 조건부 있죠. 요 중간 지급 조건부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중간마다 지급하는 조건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시험에 부가가치세에서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던져주면 그건 중간지급 조건부인지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중간지급 조건부도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기간을. 뭐냐면, 계약금을 먼저 받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부는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물건을 먼저 넘겨주지만, 할부가 아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대가부터 먼저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넘겨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약금 수령일의 다음 날부터요. 마지막 인도하잖아.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걸 우리가 중간지급 조건부라고 해요. 알죠? 중간지급 조건부라고 하고요. 그럼 이 중간지급 조건부, 장기할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행기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완성된 퍼센트에 따라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는 우리가 건설업이나 아니면 조선업 같은 거. 맞죠? 그걸 완성도 기준이다라고 해요. 얘네들은 일단 기간이 길고요. 금액이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날짜에 공급 시기를 어느 한 날짜로 해버리게 되면 공급가액 전체를 그 날짜에 한 방에 때려버리니까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누어서 때리겠다라는 게 여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데 약정일이 공급 시기, 약정일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약정일마다 공급가액은 약정일이 시기면 당연히 금액은 약정액이 되겠죠. 그래서 약정한 금액만큼이 공급가액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장기 할부 있죠. 만약에 장기 할부나 아니면 중간 지급 조건부 있잖아요. 중간 지급 조건부가요. 아니래요. 기간을 좀 이따 그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아니래. 아니면 뭐로 올라가 위로 가. 이게 원칙이거든요. 뭐냐면 현금 외상 할부 판매 있죠. 여기에서 할부는 단기 할부 얘기예요. 알죠? 얘네들은 뭐냐면 원칙이 우리 인도일이란 말이에요. 원칙. 여기 있죠. 인도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인도일이니까 날짜가 어느 한 날짜밖에 안 되죠. 그럼 이 인도일에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전액이 공급가액.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인도일로 가야 돼. 인도일로. 알죠?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 이거 두 번이나 냈어. 두 번이나. 여기 보시면 93이에요. 요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일단 얘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그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일기 확정이니까 4월 달부터 6월 달 요 기간에 들어오는 금액만 넣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자료 2번 보면은 자료 2번에 여기 1차 할부, 2차 할부, 3차 할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할부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요게 장기 할부면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 요 사이에 받기로 한 금액만 공급가액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단기 할부면 인도일에 전액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때. 알죠?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대금을 받는 기간까지가 지금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예요, 단기. 5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계산이 1년 안 돼요. 1년 안 되니까 얘는 단기 할부로 가요. 그럼 단기 할부로 가면 인도일이 공급 시기니까 요 인도일에 공급가액 전에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공급가액이 합치면 다 3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3천만 원이니까 이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급가액에 3천만 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날짜가 X2년이래. 그럼 날짜가 X2년이면 이제 장기 할부로 가는 거잖아요. 맞죠? 장기 할부로 가자면 장기 할부니까 이때는 요 4월 달부터 6월 달에 들어온 요 5월 달에 1,000만 원만 입력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꼭 단기 할부하고 중간 지급 조건부 날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 확인하시고 만족 못하면 인도일에 다 때려버린 그 금액 전체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중요. 이거 밑줄 치러 갈 건데 어디로 가주시냐면 341페이지에 341. 341페이지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5번이에요. 동그라미 5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내국 신용장하고 구매 확인서 있잖아요. 내국 신용장하고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개설이 될 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는 내국 신용장하고 구매 확인서는 영세율 적용해 주잖아요. 그 영세율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 영세율은 언제까지 우리가 개설이 돼야 적용이 되냐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개설이 돼야 돼요. 알죠? 근데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여기가 모두 4월 달부터 6월 달에 발생한 거래로 가정을 하래요. 그렇죠? 가정했으니까 우리가 1기에 4월 달부터 6월이면 1기 과세 기간이죠. 그럼 1기의 확정 신고 기한은 몇 월 며칠까지 확정 신고하는 거예요? 1기 확정 신고 기한. 7월 25일 확정 신고 기한. 7월 25일. 7월 25일을 지나서 발급했잖아요. 또는 개설됐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10%로 가요. 10%. 이걸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개설이 돼야 돼요. 늦게 개설, 그 기한 지나서 개설되면 10%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0% 세금 계산서 쪽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줄 좀 일단 칠게요. 그게 동그라미 5번에 있어요. 첫 두 줄 밑줄. 자, 재화 등의 공급 후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내국 신용장 개설한다라고 하고요. 구매 확인서는 우리가 그 관련 기관이 발급해 주는 거거든요. 무역기관이. 예. 자, 개설 발급된 경우 밑줄 치시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죠.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내. 이게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 과세 기간 종료일이 1기면 6월 30일이잖아요. 그렇죠? 6월 30일에 25일 내면 7월 25일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기면 2기 과세 기간 종료일은 언제예요? 12월 말. 그렇죠? 그럼 12월 말에 25일 내면 1월 25일이니까 종합 확정신고 기한 내예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밑줄 친 거에다 밑줄 좀 25일을 지나서 개설시라고 25일을 지나서 개설시 거기다 적어주세요. 25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25일을 지나서 개설시 물론 여기서 25일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후가 되겠죠? 지나서 개설시 땡땡 땡땡 10% 세금 계산서 발급 10% 세금 계산서 발급 25일을 지나서 개설 시 10% 세금 계산서 발급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꼭 잘 잡으셔야 돼요. 세무 1급은 정말 그지같이 내요. 맞죠? 물론 친절하게 낼 때도 있지만 좀 잘 기억하시고 됐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를 그냥 펼쳐놓은 거예요. 얘 때문에. 뭐야? 응.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단톡방에 그 부가가치세 올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간주 공급 잊어버리셨으면 좀 꼭 보셔야 돼요. 자, 들어보십시오. 뭐냐면, 일단 밑줄 좀 치러 갈 건데, 333페이지 가보세요. 333페이지. 자, 거기 가로 1번 간주 공급 보이시죠? 별표 좀. 간주 공급의 별표. 근데 우리 간주 공급 봤었죠? 법인세 할 때? 맞다. 깜빡했어요. 자, 근데 우리 이제 간주 공급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 세무 1급에서는 간주 공급을 일단 부가가치세에서 되게 잘 내. 신고서에서. 무지하게 잘 내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도 엄청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디서 잘 내냐면, 우리가, 어디서 잘 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도 내냐면, 이제 감가상각 자산의 간주 공급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무 2급까지 배우셨던 간주 공급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에요. 근데 세무 1급서부터 이제 감가상각 자산까지 추가해버려요. 알죠?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간주 공급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놔요. 맞죠? 왜냐 이미 설명드렸지만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에 쓸 때 매입세 공제해 주는 게 맞지만 맞죠? 어떻게 쓸지는 세무공무원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과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면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준다라고 했죠. 맞죠? 그랬다가 나중에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용도로 쓰면 매입세 공제만 해주고 매출세가 못 거두니까 세수에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래처나 나한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시가로 때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약속을 어긴 거니까 제재 때리는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 자산은 오랜 기간 사용해요? 아니면은 적게 사용해요? 오랜 기간 써요, 오랜 기간. 맞죠? 오랜 기간 쓰다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가상각 자산은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도중에 잘못된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얘는 시가로 때리지 않고 잘못한 부분만 때려요. 이게 포인트예요. 알죠? 자, 근데 밑줄 좀 치셔야 될 게, 그럼 우리가 이미 그 법인세에서도 기준 내용 연수 했었죠? 맞죠? 우리 세법은 내용 연수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다 내용 연수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부가가치세도 정해요. 이걸 좀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어디냐면은, 가로 1번 333페이지에 가로 1번 간주 공급의 두 번째 칸 감가상각 자산 있죠, 여러분들? 거기 감가상각 자산의 밑줄 좀 치시고. 그리고 혹시 손가락 표시에 체감률 보이세요? 이 체감률이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상각률이에요. 상각률이거든, 상각률. 그래서 그 체감률을 여러분들 지우지 마시고 법문구는 체감률이라고 돼 있어요. 그 상각률이라고 좀 적어, 상각률. 이걸 좀 단순히 진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건물, 구축물 밑줄 치시고 얘는 5%예요, 5%. 그리고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25%예요. 알죠? 근데 얘가 1년이 아닙니다. 뭐냐면 과세기간이에요, 과세기간. 그렇죠? 그래서 거기 건물, 방금 밑줄 친 거 있죠? 건물, 구축물인 경우 5%, 기타 25%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로 치신 다음에 1과세기간이라고 적으세요. 1과세기간. 1과세기간에 건물, 구축물은 5%,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25% 상각되는 걸로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1년, 1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잖아요. 아셨죠?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실기 두 군데에 영향 미쳐요. 간주 공급하고,
나중에 다른 동네 하나가 있어요. 그거 외우시고. 자, 그럼 여기 예를 들어보자. 여기 화면 보시면. 예를 들어볼게요. 어디가 있나?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회사가요. 여기다 일단. 여기가 2023년 1기 과세 기간. 여기가 2023년 2기 과세 기간. 여기가 2024년 1기 과세 기간.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회사는요, 어떤 회사냐면, 전세버스 사업을 한대요. 전세버스 사업. 그럼 전세버스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전세버스. 과세. 시내버스는 면세고, 그러니까 비싼 건 과세, 싼 건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운송용역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전세버스를 해요. 전세버스를 하는데, 이번에 전세버스를 정비하거나 아니면 정차할 우리가 건물을 하나 산 거예요. 1,000원에. 1,000원에 사고 매입세 100원을 부담한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매입세 공제 100원 일단 된 거예요. 근데 방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건물은 1과세 기간에 5%씩 사용되는 걸로 봐요.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 건물은 우리가 지금은 1과세 기간만큼밖에 안 썼죠. 1과세 기간밖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 원래 100원을 다 해주면 안 돼요. 매입세 공제를 다 해주면 안 되고 100원에 5%만 해줘야 돼, 원래는. 맞죠?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는 과세 사업에 쓰는 걸 세무공무원이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지금 과세 사업에 쓰고 있는 거든. 그 다음에 미래에 쓸 거든. 다 과세 사업에 쓰겠지라고 해서 미리 매입세 공제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뭐지? 잘못됐나? 그래서 여기 이 100원의 매입세 공제를 뜯어보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100원에 5%인 5원은 실제 전세버스 사업에 쓴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 100원의 95%인 95원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야, 전세버스 사업자인데 이 건물은 전세버스 쓰겠지예요, 얘는. 95%도 쓰겠지? 라고 해서 미리 매입세 공제해 준 거예요. 알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우리 부가가치 문구가 과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매입세 공제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쭉 전세버스 사업에 쓰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전세버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소비에 민감해.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요, 뭘로 바꿨냐면 업종을 시내버스로 바꿨어요. 그럼 이 건물은 이제 시내버스 매출과 관련된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세 내요, 안 내요?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회사가 면세 사업으로 바꾼 걸 면세에 전용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매출세액은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으니까 토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얘는 감가상각자산이에요. 그럼 감가상각자산 아까 1과세 기간에 5%면 1년에는 10%예요. 그러면 건물은 내용연수가 10년이란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과세사업에 쓰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약속을 지킨다라고 10년 동안 다 과세사업에 쓰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도중에 오랜 기간 쓰는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도중에 용도를 바꿀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세 사업에 몇 과세 기간 정도는 전세버스 사업에 이 건물을 썼어요. 대략 곧 과세 기간, 경과된 과세 기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대략 몇 과세 기간은 이 건물을 전세버스 사업에 썼어요. 대략 1, 2. 대략. 이 과세 기간 정도는 과세 사업에 잘 썼죠. 그러면 5%의 이 과세 기간이 10%만큼은 실제 전세버스 썼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90%만 잘못한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이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5% 과세 사업에 5%씩 이 과세 기간은 전세버스 사업에 썼잖아요. 그걸 뺀 90% 남은 거죠. 남은 90%에 대해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출자는 공급가액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900원 입력하셔야 돼요. 900원. 무슨 말이냐 이 화면. 우리가 간주 공급은 업데이트 됐네. 자, 그럼 간주 공급은요. 이거 어디 갔어? 간주 공급은 우리 건별이니까 여기 과세 쪽에 넣어야 되잖아. 과세.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금액에 넣는 거지 세액은 여기 금액 쪽에 넣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900을 넣어야 컴퓨터가 90을 입력하죠. 그죠? 되셨어요? 그래서 매출 쪽은 공급가액 넣어야 되니까 여기 금액 기준으로 한 거지 세액 기준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900원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고서 입력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10% 실제로는 90원 토해내는 거죠. 남은 90원. 그러니까 요 매입세 100원 중에서 그래 10%인 10원은 잘 썼어. 남은 90%인 90원만 때릴게. 이거인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다 표현하면 자, 이게 감가상각 자산일 때랑 아닐 때를 구분하면은요. 감가상각 자산은 공식이 남아있는 것만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미상각. 그래서 여기 공식이 1,000원이 매입한 금액이죠. 여기에 1 빼기 상각률. 우리 교재로는 체감률. 여기에 경과된 과세기간, 즉 과세사업에 쓴 기간만큼은 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각률은 이미 했었지만 건물은 5%, 그 다음에 이외 감가상각자산 25%. 자, 이제 경과된 과세기간을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외우시는 건 잘 외워주셔야 돼요. 교재 없더라고.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할 때는요. 취득한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에 포함을 해요.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은 불포함해요.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은 간주공급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간주공급이라는 제목이니까 간주공급이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냐면 나중에 다른 동네에서도 이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른 동네는 이름이 뭐 예를 들면 A야 A. 그럼 A니까 A 과세기간은 불포함하거든. 그래서 해당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간주 공급이니까 간주 공급이 발생한 과세 기간은 불포함. 나중에는 제목이 재계산이라는 파트거든요. 나중에 거기는 재계산하는 그 기간은 불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취득한 과세 기간은 포함이니까 요거는 포함시키는 거예요. 취득한 2023년 1기 과세 기간은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이 간주 공급이 발생한 사건이 발생한 날이 24년 1기잖아요. 여긴 불포함. 그러면 경과된 과세 기간은 한 번, 두 번이잖아요. 두 번.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딱.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 근데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면 이때는 오랜 기간 쓰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 감가상각 자산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건 주로 재고자산 가지고 낸단 말이야. 제품이나 이런 것들 상품. 그럼 제품이나 상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판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판매 안 하고 수셔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시가로 때려 시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주 공급이 나오면 꼭 감가상각 자산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좀 풀어보실래요? 어디냐면 335페이지 펴보세요. 335.
자, 335페이지 맨 아래 예제 4-2. 자, 거기 예제 4-2에서 거기 첫 번째 줄에 20X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보이세요? 밑줄 좀. 20X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까지만 밑줄 좀 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하는 거예요. 자, 그거 어떤 거 구하시는 거냐면 336페이지 넘어가시고. 자, 336페이지 맨 위에 13번 있죠, 13번. 13번 보이시나요, 13번? 보이시죠? 그 13번을 여러분들이 과세표준 공급가액을 구해주세요, 공급가액. 13번. 13번이 간주공급인데 감가상각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연도 2기 있죠? 올해 연도 2기 뭐 신고서 입력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2기 것만 구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올해 연도 2기의 공급가액인데 13번을 구해주세요.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이요. 하셨어요? 해봐도 되죠, 여러분들? 자, 볼게요. 자, 거기 13번인데, 보니까 그 첫 번째 줄에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를 면세 사업에 전용했대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줄 보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이제 면세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13번 문제가 간주공급이라는 게 일단 파악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죠? 이게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우리가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용도로 쓰는 게 간주공급이잖아요. 근데 간주공급은 이제 세물급이면 감가상각자산하고 아닌 걸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뭐 지금은 기계장치니까 감가상각자산이죠. 맞죠? 그럼 감가상각자산이니까 남아있는 부분, 잘못한 부분만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취득연월일이 작년도 3월 5일이잖아요. 취득연월일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경과된 우리 감가상각자산 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은 취득한 과세기간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2023년 1기 과세기간 포함. 그리고 취득한 과세기간 포함이지만 우리가 해당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가 아까 올해 연도 2기였으니까 2024년 2기였으니까요.
그러면 2024년 2기는 경과된 과세기간에 불포함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계산하시면 23년 1기, 23년 2기, 24년 1기 이렇게 3과세 기간 지나요. 그렇죠? 그러면 기계장치니까 1과세 기간에 몇 퍼센트 상각이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그렇죠? 25%죠. 여기다 대입하면. 1과세 기간에 25%. 근데 경과된 과세 기간은 3과세 기간은 과세 기간에 과세 사업에 잘 썼어요. 그럼 남아있는 25%만 우리가 면세 사업으로 바꿨으니까 남아있는 25%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입가액이 100만 원이죠. 취득가액이 매입가액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00만 원. 하면 얘가 25만 원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신고서 입력할 때는 25만 원 입력하셔야지 2만 5천 원 입력하면 큰일 나요, 이거. 공급가액에 넣을 때는 금액 기준이 돼야 돼. 세액 기준이 아니라. 아셨죠? 근데 이게 만약에 기계장치가 아니라 제품이면 여러분들. 이 제품이 얼마로 답하세요? 제품이면. 그 시가인 70만 원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만약에 제품을 우리가 면세 사업에 전용했다 이렇게 하면은 아셨죠? 이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세무월급은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요. 알았죠? 자, 됐어요.